관상서에 보면요, 위맹지상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즉 모습이 위엄과 품위가 있어서요, 상대방이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저절로 갖게 한다는 그런 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범태범TV입니다. 오늘의 고전 한수는요, 나이가 들수록 위엄 있고 품위 있는 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상서에 보면요, 위맹지상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즉 모습이 위엄과 품위가 있어서요, 상대방이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저절로 갖게 한다는 그런 관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엄 있고 품위 있는 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수록 위엄 있고 품위 있는 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을 통해서요, 그 사람의 기세, 즉 기운을 살피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눈을 봅니다. 눈 모양은요, 가늘고 길면서 흑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눈의 광채는요, 사람을 쏘는 듯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의 모양은요, 세장형이라 그래서 눈이 길어서 마치 봉황의 눈과 같다면요, 일찌감치 품위가 있어서 제후의 왕이 된다고 그렇게 관상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눈동자는요, 흰자위와 검은 눈동자가 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흑백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이처럼 흑백이 분명하면요, 위엄 있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서 형벌을 관장하는 최고의 벼슬에 오른다 그랬습니다. 요즘 말하면 검찰총장에 해당되는 그런 벼슬을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코를 봅니다. 코는요, 1만원짜리 세종대왕의 코가 가장 스탠다드, 즉 표준 크기입니다. 코의 모양은요, 절통비라 그래서 마치 대나무를 쪼개놓은 듯 반듯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사물을 바르게 판별할 줄 알고 결단력이 있어서 위엄 있고 품위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콧망울은요, 힘차게 일어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코의 색은요, 황색으로 밝게 빛나야 좌중을 압도하는 위엄이 있는 코라 그랬습니다. 셋째로 입을 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입은 합소개대라 그래서 입은 열면 크고 다물면 작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은 위아래 입술과 짝을 잘 이루어서 입술선이 분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위아래 입술이 벌어지면 기가 빠져나가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표준적인 입의 크기는요, 양쪽 눈동자의 검은 눈동자, 그 위치와 같다면 표준적인 크기의 입입니다. 이보다 크면 입이 큰 사람입니다. 입이 큰 사람은 되게 호탕하고 위엄 있는 성격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입이 큰 사람은요, 행동력이 뛰어나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자처하곤 합니다. 사자구라 그래서요, 네모 입을 가진 사람은요, 큰 일을 도모해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을 다물었을 때요, 입 양끝이, 즉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입술이 얇고 주름이 있으면 게으른 성격이라서요, 거린이 될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관상서에는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입을 꽉 다물어서 입꼬리가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입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넷째로는요, 머리를 봅니다. 나이 들수록 위엄과 품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머리가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큰 사람을 놀림조로 대갈장궁이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크면요, 배포가 크고
포용력이 있는 자궁감이라고 우리는 통상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비해서 머리가 크면 보수의 기질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 중에서도요, 머리가 큰 동물인 사자와 호랑이와 올빼미는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런 동물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동물들은요, 밤에 편안히 잠을 잡니다. 반면에 여우나 쪽제비나 참새처럼 머리가 작은 동물들은요,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머리가 큰 사람은요, 한 사람의 비율만 맞추면 되지만 머리가 작은 사람은 여러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또한 관상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성이 머리와 얼굴이 크면요,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반대로 여성의 머리가 작고 얼굴이 작으면요, 활동적인 사회생활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하는 생활이 어울린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턱을 봅니다. 턱은요, 살이 적당히 값싸고 둥근 턱이 가장 좋은 턱입니다. 턱은요, 살이 적당히 감싸고 둥글어야 나이 들수록 유형과 품위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턱이 넓고 두둑해야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넓고 두둑한 바가지일수록 많은 물을 담듯이요, 이런 턱을 가진 사람은 포용력이 있고 위험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턱의 모습이 마치 두 개로 보이는 이중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여러 사람을 거느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관상학에서는요, 턱을 노복궁이라고 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따르고 도와주냐를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턱은 크고 넓고 살집이 적당히 있으면요, 위엄과 품위가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저절로 따르게 된답니다. 리더십에 보면요, 남들이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위엄 있고 품위 있는 사람은요, 조직으로 장악해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요, 의사결정이 잘못됐을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의 모습 중에서도요, 위엄만 있게 보여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부드럽게 보여도 안 됩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서로 균형을 맞추듯이 위엄과 덕을요, 적절히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듯 관상에도요, 좋음과 나쁨, 맑음과 탁함, 그 다음 귀함과 천함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이 중 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내 얼굴과 조화를 이루면 당연히 좋은 관상입니다. 따라서 내 얼굴이 위엄과 품위가 있다면요, 좀 더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 얼굴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